저 마스터 마인드 스쿨은 단지 여기 와 계신 분들 위한 거, 저를 위한 거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제 오실 분들, 여러분이 소개할 여러분의 파트너나 앞으로 팀에 관여하는 분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인드를 좀 세팅할 수 있는 용도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전에 회사에서 이걸 진행해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받았고 제가 진행하고 같이 했거든요. 가장 효과 본 사람이 누굴까요? 간신은 저만 효과를 봤나? 아무도 추천 안 해서 오다가 저는 6개월 완주를 했는데 석 달 하다가 말고 2달 하다가 말고 그것도 하나의 좋은 경험이다 생각해요. 저는 이제 뭘 할 때만 지금 제 일지가 있는데 제가 하루 루틴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미라클 모닝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깨져. 아침에 뭘 써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그걸 완성하면 이제 하루가 되고 연속하면 이틀, 3일, 4일 이렇게 되는데 깨지면 다시 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야. 50일 하다가 다시 1일. 근데 처음엔 너무 아까웠는데 그것 또한 괜찮다라고 이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세상 사는데 많은 것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일어나는 걸 좀 저항하지 말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받아들이고 이거 그런 거잖아. 받아들이는데 결론적으로 그걸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기분 나빠하느냐, 괜찮으냐 그 문제는 이제 나의 선택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내가 고를 수 없지만 그 일어나는 일의 반응, 내 감정적인 대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괜찮고 즐겁고 나쁜 일이 일어나도 지나가면 어떤 놈이 나한테 갑자기 딱 잡았어. 그러더니 얘 개새끼야.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기분 나쁘죠. 더럽게 나빠? 왜 더럽게 나빠? 그래서 나는 그런 적이 있었거든. 근데 정말 웃겼어요.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었고 막 웃겨갖고 웃었는데 아니 기분 나쁜 것보다는 웃겼어. 웃겼어. 근데 진짜 기분 나쁘거나 괴롭거나 하는 사람한테서 진짜 주먹 한 방 날아갈 수 있을 상황인 거잖아요. 내가 그래서 어떤 불륜나서 나한테 잡고서 나한테 욕을 했을 때 내가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마음 상태를 유지한 거에 대한 이제 감사함이죠. 그래서 한 대 쳐봐봐. 그럼 걔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그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진행한다. 예. 그래서 오늘 일정은 제가 마스터 마인드 스쿨에 전에 진행돼 있고 간략하게 요약하고 재미나이 그 재미에 대한 거 저번에 했던 거 약간 복습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나 그 다음에 블로그 그거에 올리는 거에 대한 내용을 잠깐 또 설명하는 걸로 진행할게요. 자, 마스터 마인드 스쿨은 사람은 몸과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뭐가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죠. 몸과 마음. 근데 사실 몸이 망가지면 마음도 망가져요. 마음이 망가지면 몸이 망가지니까 거의 중요성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10,000가지 고민을 한대요. 근데 아프면 그 고민은 한 가지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10,000가지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을 없애고 싶으면 몸이 아프면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 고민은 다 사라진다니까 그 나머지 고민들이 얼마나 쓰잘데기 없는 건지 명쾌하죠. 몸 아픈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도 없는데 그 고민들을 이제 사람들이 사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건강하다는 자체만으로도 그 혜택은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혜택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몸도 튼튼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마음도 운동처럼 단련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마스터 마인드 스쿨의 이제 취지고 진행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비즈니스는 시스템이거든요.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 시스템은 큰 시스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시스템이 섞여서 물리적으로 운동하는 걸 다 시스템이라고 해요.
야, 각각의 특징이 있는 그 유기체들이 하나의 시스템에 어우러져서 한 몸처럼 돌아가는 걸 시스템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팀 게임이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안에서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이 안에 녹여들어서 어떤 성과를 냈을 때 그 성과를 똑같이 부여받는 그 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언니 이쪽으로 같이 앉으셔. 내가 뒤로 갈게. 아니야. 앞으로 의자 같이. 일로.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해요. 회사도 이런 시스템이 있는 회사, 그리고 아메이 같은 누스케나 허벌 같은 데는 이런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성공했겠죠. 그리고 회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시스템을 잘 만들고, 그리고 어떤 그 회사의 안에서도 그룹은 그 시스템을 잘 가진 그룹만이 그 성장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리더는 회사의 시스템하고 그룹의 시스템을 잘 연결시키는 거, 그리고 또한 밑에 파트너들이 조직을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시스템을 저는 루틴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제 혼자만의 시스템이 있죠. 그 루틴을 가지고 그룹의 시스템에 연결시키고 회사의 시스템에 연결시켜서 그 시너지가 좀 크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스트레스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양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이 세상에 내가 정의하는데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나쁜 건 하나도 없다. 내가 그걸 판단할 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로 판단할 뿐이다 라고 정의하면 이 세상 살기가 이제 속편하죠. 그렇죠. 세상에 신이 뭔가를 만들었는데 나쁜 것을 만들었을 리가 없죠. 나한테 그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나의 판단이고, 자, 이 스트레스는 잘 보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가 근육으로 몰려요. 그리고 이 피가 끈적여져요. 그쵸?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이유는 뭐냐면, 동물들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사슴이 길을 가는데 호랑이가 나타나요. 그럼 사슴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온 피가 근육으로 가요. 왜 근육으로 가요? 도망가야 되니까. 근데 왜 끈적여져요? 상처 났을 때 빨리 아무르라고 끈적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거에 진짜 동물이전 시절에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생존에 가장 필요한 요소가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코티졸 호르몬, 두려움에 대한 거죠. 자, 그거는 생존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장이에요. 근데 생존과 성장은 다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과거에 생존에 의지하던 시대에 지금은 성장을 하는 시대로 왔는데 나는 아직까지 생존 모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자, 우리 몸이 어떤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하는 행위가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면 판단해요. 우리 몸은 이겨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도망쳐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겨낸다는 건 성장이고 도망치는 건 생존이에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영역이면 아드레날린이 나오고요. 어떤 거는 코티졸 호르몬이 나와요. 자,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익숙하거나 자신 있는 분야는 아주 재밌고 흥미진진하면, 뭐 옛날에 스카이다이빙 같은 거 하면 누구는 막 아드레날린 나오고 여러분들은 막 죽고 싶겠죠.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드레날린 나오고 어떤 사람은 코티졸 호르몬이 나와요. 근데 뭐가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아닌 거예요. 자, 여기서 어느 신입이 한 분이 왔어요. 우리 비즈니스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 듣고 감동을 먹었어요. 그리고 박차고 일어나서 이 월바나라는 엄청난 좋은 회사의 비전을 전달하러 친구를 찾아가요. 그 차를 몰고 가요. 그리고서 막 상상을 해요. 야, 진짜 자기 감동 받았거든.
김주환 길버트가 강의하는데 뭐 진짜 떼돈 벌 것 같아.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하면 나 같은 똑같은 감동을 느낄 줄 알고 막 가면서 막 뭐 집도 짓고 3층 집 기부도 하고 뭐 아프리카에 학교도 한 100개씩 짓고 해서 막 친구하고 같이 그 꿈에 딱 가서 이걸 막 떠들었어. 근데 친구가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듣고 그러면 그 얘기해놓고 그 순간은 진짜 느낌이 어때요? 지구문이나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막 죽고 싶고 엄청나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친구가 나지막히 그러는 거예요. 친구야, 이런 거 얘기하려면 앞으로 찾아오지 마라. 아마 그 충격은 팔이 하나 잘린 정도의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은, 그 뇌는, 그 뇌가 하는 그 충격을 그 정도 충격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팔이 하나 잘린 채로 이제 몰고서 서울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모든 꿈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그리고 나서 와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 어떻게 되냐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우리 몸은, 뇌가는 잠재의식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잘못된 걸 반복시키지 않는 그 능력치가 있어요. 잘못된 걸 반복시키지 않는 능력.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만약에 길을 가다가 곰을 만나서 팔 한 짝이 잘려요. 그래갖고 이제 팔이 하나 없어. 그 다니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 뇌는 이제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옛날에는 못 모르고 야 쉽게 너 한번 해볼래 하고 덤볐다가 팔 하나 날라갔으니 이제는 곰만 보면 이제 도망가게끔 만드는 게 이제 DNA에 있는 거죠. 이제 앞으로 곰의 흔적, 저기 산등성이 시커먼 것만 보여도 그냥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는 거. 자,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도 똑같이 DNA에 학습이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이 잠재의식이 막아요. 그런데 이제 이성은 다시 학습을 해서 야, 그건 그거고 다시 여기 나와요. 나와서 트레이딩을 받고 다시 친구를 만나러 가. 그건 논리적으로 우리가 그건 그럴 수도 있지 가는데 우리는 이성은 그럴 수 있지만 내 잠재의식은 절대 그걸 까먹지 않고 기억해 놓고 있다가 못 가게 해요. 또 가면 팔 하나 더 잘릴 텐데. 그 고통을 내가 다 이겼는데 가면 안 되지. 근데 만약에 얘가 이 잠재의식이 나와서 이성하고 대화해서 토론해서 한다 그러면 야, 그래도 우리가 잘 살고 내 자식들 먹여 살리려면 가서 만나야지라고 대화할 수 있으면 좋은데 대화하지 않아요. 그냥 물밑에서 못 가게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아요. 몸은 아프게 해요. 게으르게 해요. 심지어 아파요. 누구 만나러 갈 날에 아파. 그리고 뭐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막 교통사고도 나게 만들고 하여튼 이 잠재의식이라는 능력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힘을 나를 성공하지 못하는 데 쓰는 게 이 잠재의식이라는 영역이에요. 잠식이라는 영역. 그런데 이게 옳으냐 거르냐를 떠나서 이 잠재의식은 가장 중점적인 게 뭐냐면 우리를 생존하기 위한 거에 포인트가 쌓여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 모두는 이 생존에 특화되고 생존의 에너지가 많이 가 있는 사람이 있고 성장에 많이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싶으면 생존 모드보다는 성장 모드 쪽으로 나를 계속 조금씩 옮기는 쪽에 수행을 하는 게 가장 좋고, 수많은 그 성공 석세스 스쿨의 내용들은 다 이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기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안해요. 옛날에는 호랑이, 사슴, 호랑이, 곰이 우리를 불안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는 게 1순위의 미션이에요. 그렇죠? 죽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잖아요. 살아남는 게 미션이죠. 근데 우리 조상들은, 저의 조상, 여러분의 조상들은 그걸 아주 잘했던 사람들의 후손인 거예요. 우리는 겁쟁이들, 두려움의 화신들, 저기서 뭐 풀소리만 나도 소치럽게 놀라고 주량랑치는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지, 조금이라도 용감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이 두려움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성장할 수 있어요. 중력을 이겨내야 하늘을 나를 수 있고 산의 정상에 올라갈 수도 있지. 산을 올라가면 힘든 이유가 중력이 우리 몸을 끌어당기는 걸 극복하고 산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중력을 여러분 올라가면서 이러면 중력, 이러면 중력 욕하고 가지는 않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대신에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이겨내면, 이 두려움을 이겨내면, 그러면 이제 적이 명쾌해졌잖아요. 그 두려움, 일어나지도 않을 두려움, 그거에 대한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기기 위한 호르몬이고 죽지 않기 위한 호르몬이에요.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게으름, 미움, 두려움, 무기력 이거 같은 건 원인이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거에서 저 원인들이 오는 거예요. 게으름, 미움, 두려움. 근데 제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냥 즐거운 거 하세요. 재미있는 거 하세요.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이 비즈니스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축구하듯이 오락하듯이 고소 치듯이 그렇게 재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재밌으면 정말 다들 성공할 텐데 그런 생각. 그런데 봐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갖고 막 성공하고 싶은데 진짜 그럼 누구를 만나거나 누굴 초대하거나 해야 되는데 누굴 만나기도 싫고 초대하기도 힘들고 하면서 성공하는 그 갈등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그 사람들을 계속 다운시킨다는 거죠. 그럼 차라리 그냥 편하게 그냥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럼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근데 가만히 누워있는 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누워있는 건 하고 싶은 걸 한 게 아니죠. 아무것도 안 한 거죠. 매일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였죠. 하고 싶은 걸 하는 거. 그거를 받아들이면 거기서 조금씩 나를 개선시켜주는 그런 걸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제 새해가 돼서 뭔가를 결심했어요. 하루에 1시간 운동하겠다, 하루에 운동하겠다. 그런데 옛날에 그 팁이 있어요. 1시간 운동하겠다. 그 자체의 발상이 여러분들이 그걸 하루 이틀 하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뭘 했냐면 하루에 푸시업 팔굽혀펴기 한 번 하기를 목표로 한 거예요. 한 번 하기. 그러면 언제 할 수 있어요? 오늘 아무 때나 그냥 돌아서 한 번 하면 되잖아. 그것도 못 지키면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미션을 했다.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팔굽혀펴기를 딱 한 번 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2번 하고 싶죠. 그렇죠. 한 번 했어. 무슨 얘기냐면 한 번 하기가 어렵지. 이제 마음 먹기 어렵지. 한 번 했잖아요. 그럼 2번 하고 3번 하고 10번 해요. 그리고 딱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저기 철봉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여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뭐가 바뀐 거예요? 모두가 바뀐 거예요. 모두가 바뀐 거예요. 내가 운동을 팔굽혀펴기 한 번이 아닌 한 번을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게으름 모드에서 누워있는 모드에서 운동 모드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팔굽혀펴기 한 번이냐 10번이냐 1시간 운동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운동으로 넘어가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그런데 팔굽혀펴기 한 번이라는 약간 미끼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을 딱 하는 순간 모두가 바뀌어서 처음에 팔굽혀펴기 10번을 해라 1시간 운동을 해라 하면 안 했을 것 같은데 팔굽혀펴기 딱 한 번을 하는 순간 모두가 게으름 모드에서 운동 모드로 바뀌어서 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 비즈니스적인 측면으로 보면
아주 사소한 쉬운 것부터 우리 파트너들에게 차근차근히 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무리하게 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와서 사소한 것부터 해서 그들이 일하는 모드, 성장하는 모드.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만들 건 뭐냐면 새로운 신규가 왔을 때 우리 월바라는 엄청난 좋은 회사의 비즈니스가 밑바탕이 돼요. 괜찮네, 투자도 했어요. 그리고 나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 근데 잘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 연결 모드에서 그 말씀을 이제 드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에 관한 얘기예요. 내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잠재의식이 내가 정체성, 나는 지금 생존 모드에 있는지 성장 모드에 있는지 정체성을 명쾌하게 해줘야 나의 모든 에너지를 내가 더 잘 사는 데 쓸지 살아남게 하는 데 쓸지. 근데 맨날 카드 같더니 죽어버릴까? 죽어버릴까? 이래도 살면 뭐해? 죽어버릴까 하면 잠재의식은 이 새끼가 돈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에 얘를 살리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요. 살리는데 뭐 성장이고 나발이고 살리는데 집중해요. 아무도 만나지 마. 괜히 사람 만나봐야 너 스트레스만 더 받게 하니까 만나지도 말고 집에 처박혀 있고 그냥 인생이 뭐 별거 없어. 그냥 새끼 잘 먹으면 돼. 그러니까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하면서 이게 행복이야. 게임에. 그러면서 어디 가서 엄한 사람 만나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죽지 않게 그냥 집에 은둔하게 만드는 이 정체성을 여기서 이렇게 만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 조건화는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제가 생각 하나가 벽돌 하나를 쌓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생각을 하나 하면 그건 무조건 벽돌 하나예요. 근데 그 벽돌을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의 건물을 쌓든지 아니면 여러분은 감옥을 쌓든지 그건 대부분인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다 감옥을 쌓아요. 조건값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나온 무수한 학습된 거에서 나와요. 안 된다. 뭐 만약에 집안이 어려워요. 그럼 내가 배운 건 인생은 어려운 거구나. 연락해. 우리 아버지 엄마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맨날 돈 때문에 싸우고 하면 거기서 야 나는 엄마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저렇게는 안 살 거야. 으쌰으쌰해서 나는 성공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나오겠냐고요. 10,000명 중에 1명 나오기도 힘든 거예요. 인생이란 저렇게 어려운 거구나. 결혼이란 저렇게 어려운 거구나. 안 되는 거구나 하는 이 조건값의 무의식적인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안 된다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수만 번 듣고 사는 거예요.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저리 가면 안 돼, 저리 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라는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건데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은 몇 번 넘어지면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몇천 번이죠. 다른 게 없어요. 무조건 걸어요. 우리도 무조건 성공해요. 그럼 넘어지는 횟수만 정해져 있을 뿐이잖아요. 엄마나 아이도 마찬가지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아이가 걷다가 넘어지고 그래서 아이가 한 3번 걷다가 넘어졌는데 아이를 부르고 야 이제 걷는 건 안 되겠다. 이제 앉아서 생활하자. 뭐 그렇게 해서 포기시키는 엄마는 없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걷는 걸 성공했으니 너도 무조건 걸을 거야 해서 넘어진 거에 대해서 1도 고려하지 않아요. 해봤으니까. 엄마가 유일하게 성공한 영역이 걷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주변에 다 봐도 유일하게 성공한 아이템은 나와서 걷는 거.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어. 걷는 것만큼은. 넌 걸을 수 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믿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걸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을 인정하는 거죠. 저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겼던 거고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거에 저 두려움 덕분에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부정할 수 없고 우리 몸속에는 그 두려움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뭐만 일어나면 의심해요. 뭐만 하면 두려워요. 근데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도 계속 두려워요. 계속 두려움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만 년의 우리의 DNA에는 이 두려움이 가장 큰 무기였고 이 두려움이 우리를 여태까지 살게 한 유일한 도구였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걸 비우려고 하면 사라지지 않으니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 안에서 이 두려움을 대신엔 이걸 이해시킨 성장에 대한 이해, 무시하는 거나 쳐다보지 않는 거랑 다르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여기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자들을 입력하는 게 우리의 이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긍정적인 사람들,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 나한테 긍정적으로 잘해준다고 응원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람, 뭐 주변의 친구들,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가끔가다 논리적으로 난 객관적인 사람이니까 너한테 이 나쁜 소리를 누가 해주겠니? 그러면서 이제 잔소리나 훈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자식, 여러분 남편, 여러분 누구에게도 여러분이 훈계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 효과도 없고 기분만 나쁘게 해요. 잔소리의 학술적인 그 단어 뜻이 뭔지 아세요? 잔소리? 맞는 소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걸 잔소리라고. 맞는 소리라는 건 100% 맞아요. 내가 틀린 얘기 한 적 있어? 그러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맞는 소리예요. 맞는 소리를 하면 기분 나빠지는 게 잔소리인 거예요. 누가 틀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 사람은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자기 스스로도 엄청난 고민해서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잔소리, 틀린 걸 얘기해 주지 말고 그냥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영역이 다예요. 제가 이제 9마리 암소 전에 얘기한 적 있죠. 9마리 암소? 네. 9마리 암소에 얘기하듯이 여러분 다른 자녀들, 그러니까 그 기대치가 그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파트너 한 명이 오면 트리플 다이아몬드 한 명처럼 시골 아줌마 뭐 할머니 그런 느낌이 아니라 무조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한 명 한 명의 소중함이 몸속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진짜 수만 명, 10만 명이 있다. 그 한 사람의 인맥에서 수만 명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그런 걸 가지고 진행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기한 대로 생각 하나가 벽돌 한 장이에요. 생각 하나. 만리장성을 언제 적고 유명한 그 세계적인 유명한 성공에 대한 빌딩, 여러분이 원하는 빌딩을 어쨌든 빌딩을 짓고 싶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벽돌 한 장부터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벽돌 한 장이 여러분의 생각 하나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 하나 벽돌 한 장인데 이 생각 하나를 긍정적으로 해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는 그게 기쁨이죠. 행복한 느낌. 여러분 생각에 벽돌에 현실이 있으려면 이 생각에 감정을 넣으면 돼요. 자, 이건 물리법칙이에요. 과학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뭐 벤츠 사는 게 원하는 거라고 쳐요. 뭐 아니라고 뭐 아니에요. 고개 흔들지 말고 벤츠를 사는 게 여러분이 목표로 해서 세계 최고의 한 5억짜리 벤츠를 하나 샀어요. 그럼 벤츠를 사. 그러면 결과는 어때요? 결과 벤츠를 사서 여러분의 결과의 최종 결과값은 뭐예요? 만족한 느낌이 결과예요. 여러분이 뭘 원하던 최종 결과는 만족한 느낌이에요. 물리의 법칙은 잘 보세요. 힘이 있으면 전기가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 전기로 힘을 만들 수 있어요. 맞죠? 힘이 있으면 전기가 생기고 전기로 힘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원하는 현상, 여러분이 원하는 벤츠나 좋은 집, 성공이 있으면 무조건 결과는 행복한 느낌이에요. 그럼 거꾸로 행복한 느낌을 가지면 전기가 힘을 만들듯이, 힘이 전기를 만들듯이 행복한 느낌을 유지하면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생각에
목표를 설정하세요라고 해요. 수도 없이 목표를 설정해봐야 아무 의미 없는 게 목표에 힘을 불어넣어야 되는데 그 목표의 느낌을 유지해줘야 돼요. 느낌. 목표를 이뤘을 때 느낌. 아 벤치하면 벤치를 떠올 때마다 그 벤치를 가졌을 때 행복한 느낌을 유지해 주는 게 벤치를 가져오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계속 자주 내가 목표를 계속 자주 하고 그 목표를 생각할 때마다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 그 느낌을 유지하면 저런 것들이 현상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계속 긍정적인 생각으로 세팅하게 하면 되잖아요. 시스템을 만들어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제가 옛날에 6개월간 매일 나는 운전 성공에 대한 이 팔목 관절염이 생길 정도로 매일 필서를 해서 나의 성공한 걸 6개월 동안 스탑했어요. 어느 날 보더니 내가 썼던 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체념하면서 그럼 내 6개월이 과연 효과가 있었던 건가? 많았던 건가? 라고 생각하는데 우연히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뭔가 이렇게 책이 딱 오는 거예요. 내가 단 하나의 생각도 헛되에 두지 않고 언젠가는 내가 뭘 원했을 때 그 현상에서 그거 다 나타난다라고 이제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둑 아래 바둑돌 하나도 포석처럼 헛되어지는 게 없는데 내가 하나하나 생각. 그리고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한 행위가 있잖아요. 4시에 일어났어요. 1시간 더 잘까 하다가 일어나서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1시간 책을 읽고 그러면 뭐 아침에 보통 그리고 책을 읽고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죠. 그리고 오늘은 날씨도 춥고 또 오늘도 빨리 나와야 되니까 운동하는 건 말고 뭐 다른 걸 대체할까 하고 이제 대충 잔뜩 해갖고 그러고 있는데 그 책에서 빨리 나가서 운동하라고 그러더라고. 책에서. 그래서 나가서 운동하고 뭐 하고 해서 하루에 내 일과를 딱 했는데 그 생각 하나 그 행동 하나 이 벽돌 한 장은 어디 가지 않는 거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오늘 있었던 3-4시간이 나한테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자신감 뿜뿜. 근데 결국에는 사람들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을 살라 하거든요. 지금을 살래요. 지금 행복해야 되는데 오지도 않을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희생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해요. 결국에 5년 후에 행복하고 싶어서 5년 후에 가도 그때는 그게 지금인 거잖아요. 어쨌든 과거도 지금이었고 현재도 지금이고 미래도 지금이야.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한 것만큼의 더 중요한 건 없어. 근데 지금 여러분이 행복하면 어디 하와이 비치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와 계신 거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 와 있는 자체를 행복하게 느끼는 그런 거를 여러분이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성공할 수 있다. 요것만 하고 요 마스터 마인드 스쿨을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이 수도 없는 정보가 이제 들어올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저는 이제 미라클 모닝이라고 얘기하지만 미라클 모닝보다 더 중요한 게 미라클 이브닝이에요. 미라클 이브닝이 뭐냐면 미라클 모닝은 일어나서의 의식이라고 한다면 미라클 이브닝은 자기 전의 의식인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미라클 모닝 아침에 눈 뜨자마자 와우 짜증나는 게 아니라 와우 그래서 막 그런 기분을 느끼려면 잘 때부터 준비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막 술 처먹고 막 자서 눈 떴는데 아우 그렇게 절대로 안 돼. 머리 깨져 막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라클 모닝은 미라클 이브닝에서 벌써 완성이 돼서 넘어갔어야 된다는 거죠. 미라클 모닝을 1년 정도 하고 나서 결론이 그거예요. 미라클 모닝을 잘하려면 미라클 이브닝부터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저녁의 의식은 또 오늘 있었던 걸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사명을 적고 내 이 사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적고 그리고
이 사명에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내가 뭘 했는지를 적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내가 다 적죠. 뭘 했다, 뭐 했다. 솔직하게 놀았으면 놀았다. 뭐 했으면 놀았다. 그래서 그걸 적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오늘 뭔가 한 거를 적잖아요. 뭐 의심은 없어요. 그치?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나한테 네가 오늘 뭘 했는지는 알려주는 거죠. 그 적고 오늘 느꼈던 내 감정을 해소시키는 걸로 자야 돼. 그러니까 누구하고 안 좋았어. 그대로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처받았어? 그대로 자면 안 된다. 그대로 자면 뭐 한다고요? 뇌가 다 저장한다. 여기다가 저장해서 두려움에다가 잠재의식. 그 뭔가 안 좋은 일을 삼켜서 저장한. 그래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다 끄집어내요. 누구하고 싸웠던 거 마음가짐. 세상에 이 사람하고에 있어서의 심적인 그 뭐라 그래야 돼 그걸? 심적으로 막 이 갈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직장 사람들 뭐 하는 거, 특히 가족 중에 또 사람하고의 갈등 상황 왠지 미운 거. 근데 그런 거에 에너지 쓰는 게 얼마나 최악이고 나한테 마이너스인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장사이 없어요. 그래갖고 다 해서 받아들여요. 이해해주고 그리고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뭐 구름에 흘려보내듯이 오늘 하루 있었던 걸 다 정리해서 느끼는 마음 감정정. 의식은 임팩트 있는 걸 입력하는데 오늘 임팩트 있는 건 대부분 좋은 거보다 안 좋은 게 많아요. 저 나쁜 년이 나 뒷담화 깠어. 뭐 그런 거 이제 그런 거 막 용서를 못 해갖고 뭐 그런 거 다 입력돼요. 입력돼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건데 그걸 다 긍정적으로 해서 이걸 하루하루를 이렇게 매일 이렇게 쌓아가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월바나 여러분 월바나 어때요? 이 회사 좋아요. 너무 좋죠.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이 이 좋은 회사를 잘 알아보지 못할까요? 다 때가 있어요. 다 때가 모두는 다 때가 있대. 때. 모두의 때 타임이라는 게 있어. 때가 있어요. 어떤 회사든 좋은 회사는 처음에 고전하다가 그 때에 다 뽑아요. 잘 보세요. 어떤 회사든 뭐 아메이, 누스킨, 허벌 말할 것도 없어요. 그들의 1년, 2년은 완전히 초토화 같았어요. 근데 그걸 꿋꿋이 버텼던 사람은 지금의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초반에 어려움을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뭔 생각을 했냐면 이 회사가 진짜냐 아니냐를 확인하고 진짜라면 언젠가는 올라갈 거라는 거죠.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도 그 시행착오 끝에 가요. 이 회사를 보고 사람들이 회사가 좋지 않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단지 그 성장이 좀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멀지 않은 몇 개월 후에 이 회사가 일어날 일, 이제 게임이 나오고 게임에서 수익 구조가 들어오고 그 수익 구조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환원되는 그 시점에는 여기서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어. 그때 나 혼자 불 붙어서 뛰어다닐 거냐? 다 함께 사람들을 만들어서 불을 붙여서 뛰어다닐 거냐? 그래서 그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거예요. 한 명. 자, 한 명을 컨택했어요. 그리고 초대했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건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소홀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대충 부르고 대충 설명하고 뭐 가입했거나 안 하거나 뭐 대충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한 명의 1인 기업이에요. 여러분은 1인 기업이죠. 여러분 이름을 가진 브랜드.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으로서의 한 명으로서 첫 번째 비즈니스 파트너가 와서 하나의 기업을 여러분하고 합병하는 거잖아요. 협력사를. 네. 얼마나 중요하네요. 그래서 1000불을 등록하고 와서 나한테 100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100불이 아니다. 그거는 100만 불보다 더 가치 있는 첫 번째 여러분의 사업 소득이 되는 거예요. 빵빠레 하고 옛날에 호텔 같은 데서 파티하고 난리가 났어요. 되는 건데 그냥 바쁜 관계로 그냥 약식으로 넘어가는데 매일매일 들어오는 소득에 대한 감사함과 중요성을 알아야 앞으로 더 확장할 수 있는 영역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유대관계.
사람 한 명이 소중한 거, 그들이 하나의 매출에 의해서 나한테 오는 매달 오는 그 100불, 1000불의 소중함을 알아야 나중에 10,000불, 100,000불, 1,000,000불의 소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회사는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는 회사고 그 조건은 다 갖췄어요. 10년 정도 이상 된 광고회사와 5년 된 게임에서 벌써 40개 게임을 만들어 놓고 300명이 넘는 프로그래머가 지금도 하고 있고, 실리콘밸리의 천재 데니얼고가 벼르고 아니 데니얼고는 봐봐요. 월베이라는 회사를 세계적인 회사로 만든 능력치, 게임 2개를 지금도 세계적인 게임 회사를 운영하는 능력치, 그 다음에 광고회사, 우리가 알만한 모든 광고회사를 고객사로 갖고 있는 능력치, 그냥 하도 천재다 보니까 이것도 찔끔 저것도 찔끔 해봤는데 다 세계적인 회사로 다 되는 그 사람이 마음 먹고 그걸 다 통합해서 아들에게 물려줄 정말 좋은 회사를 본격적으로 한번 딱 해보려는데 원년 멤버를 여러 명이니까 딱 추천해서 여기다 앉혀놨어요. 그게 얼마나 큰 기회인지가 느낌을 안 온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당해봐야 알아요? 3년 5년 후에 진짜,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다가 안 나오시면 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물류 같으면 나오다가 안 나오면, 화장품 쓰다가 영의제 못하 안 나오면 딴 거 갈아먹지 여기 다시 안 와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들이 다 IGN 토큰을 갖고 있고 학수고대하면서 여기를 다 봐요. 우리 단톡방은 절대로 빠지지 않아요. 반대가 물류 같으면 진짜게 안 나온 사람 반은 나갔을 거예요. 왜 안 나와? IGN 토큰을 매일 채굴하고 있고 아직도 멤버인 거예요. 그들에게 수익 구조가 되는 순간 그들이 다시 현장에 몰려와서 불을 붙을 거예요. 자, 그러면 딱 올해 상반기에서 이 석 달, 넉 달 드로볼이나 게임에서 수익 구조가 나오기 직전에 이 석 달은 앞으로 여러분의 수익,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1,000불 하나만 달랑 넣어놓고도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1,000불 하나 넣어놓고 내가 그래서 너 얼굴 보고 하나 해줄게. 그래서 내가 날렸다고 생각하고 줬을지도 모르는 그 1,000불을 나중에 이 새끼야 너 뭐 이거 얼마인 줄 알아? 그러면서 수억 원을 그 사람 품에 가는 상상을 하고 그건 나는 진짜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잘 모르는 사람도 최소한 1,000불짜리 하나라도 해줘서 이런 좋은 회사를 내가 알게 됐고 그들에게 최고 작은 거라도 갖게 해줘야 되는 의무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죠? 네. 정말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박수도 안 치고. 감동해서. 상상하느라고. 가슴에다 새기느라고. 자, 재미나이가. 여러분 재미나이 자, 재미나이 있고 챗피치가 있고 AI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AI는 뭐 유튜브나 학원이나 많은 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어디 가서 다 받을 수 있어요. 사실은 홍수 속에 목말라 죽는다고 여러분 정보가 너무 많으면 또 그것도 하기 싫어요. 다 개는 손을 하는 것 같아서.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실적으로 전문가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결국엔 실력치는 얼마나 이걸 많이 쓰느냐가 요 이제 시스템의 이제 한계인 거죠. 사실은 제가 아침에 이제 브리핑을 해줘요. 제가 재미나 특징 중에 얘한테 이제 우리 회사에 대해서 학습을 시켰잖아요. 어떻게 시켰냐면 그 유튜브에 URL, 우리 회사의 설명이 들어간 URL을 복사해서 여기다 다 붙여넣기를 해요. 그러면 지가 요약해서 나한테 브리핑을 해줘요. 근데 우리는 1시간을 봐야 되잖아요.
얘는 10초면 영상을 다 봐요. AI 우리보다 훨씬 나아. 왜냐면 신양화. 우리는 1시간을 봐야 되는 거 얘는 10초면 다 봐. 그리고 요약을 해주고 학습이 돼요. 그래서 이 학습을 기반으로 제가 이제 뉴스레터를 나한테 이제 보내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매일 나한테 이제 뭐 코인에 대한 시향, 경제에 대한 시향, 그다음에 RWA에 대한 거, 게임에 대한 시향을 계속 받아서 이제 우리 둘이 이제 소통하면서 이렇게 내용을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저번에 얘기한 대로 재미잖아요. 자,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잼은 자 월바나는 그러니까 메인 창에 있는 월바나는 모든 걸 묻고 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나에 대해서 좀 알려놓으면 나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나를 기반으로 해서 뭐 답할 수 있는 영역이 되죠. 뭐 나의 계획, 그다음에 나의 하루의 스케줄, 나의 비서처럼 하는 거죠. 뭐 아침 9시에 뭘 해줘, 아침 5시에 뭘 해줘 하면 나중에 여러분 챕터를 하나 만들어서 나의 비서처럼 그러면 내가 3시에 누구 미팅할 거야, 5시에 누구 미팅할 거야, 누구 미팅할 거야. 그리고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관계식을 얘기해요. 만약에 한 명을 리크루팅하고 싶어 그 사람에 대해서 써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하고 리크루팅하는 전략을 짜면 돼요. 얘는 누구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스폰서 내일 한번 모시고 올 텐데 이 사람은 누구고 재미나이한테 얘기하라. 그럼 재미나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서 이 사람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상의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전화해봐. 당장 뭐 하던가 내가 글을 하나 써줄 테니까 해서 이쁘게 남편에 대해 쓰듯이 글 써서 카톡으로 보내고. 그럼 이 재미나이가 미션을 주는 거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 사람을 요 강의장에 초대하는 그 단락을 하나를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김복동 씨를 초대하기 위한 전략파. 그래갖고 김복동에 대해 설명을 주고 해서 문구도 주고 해서 그러면 얘하고 맨날 소통하면서 수많은 사람에 대한 이렇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에 얘기한 대로 요 잼 있잖아요. 이 여기에 보면 이 잼이 있어요. 잼에 이렇게 넘어가면 어떤 특기가 하면 잼은 그 챗GPT인데 틀을 만드는 챗GPT예요. 틀. 만약에 내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나 초등학교 선생님이야가 제목이에요. 그리고 뭐 했나 이러면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쉬운 문체로 말해줘가 재미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물어보려면 나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뭐뭐를 써줘라는 걸 반복해서 또 써야 되잖아요. 근데 잼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여기는 초등학생들에 대한 질문 가르쳐 줄 거.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난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써줘라는 얘기를 할 필요 없이 모든 질문을 하면 그 틀에 맞춰서 답을 주는 거예요. 그 잼은 뭐냐? 틀을 만들어 놓는 거다. 이 만물 비교 견적사 요것도 이제 하나 만든 거잖아요. 자, 뭘 만들었냐면 내가 제목을 만물 상품 비교 견적사로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당신은 이사, 결혼, 여행, 음식, 상품 등 모든 잡화의 가격을 가장 싼 가격, 비싼 가격,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객단가로 보여줘야 되고 원화로 보여줍니다 라고 입력을 해놓고 내가 여기다가 성인, 2인, 태국, 여행, 일정,
알려줘라고 쓰면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날짜잖아요. 왜냐면 날짜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니까. 그러면 여기 2월 1일 부터 4일까지 태국 방콕 여행에 대해 알려줘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자, 모드는 여러분 빠른 모드, 사고 모드, 프로 모드가 있어요. 빠른 모드는 성질 급한 사람 그냥 빨리 대답해. 사고 모드는 좀 생각할 시간을 줄게. 그러면 이제 미리 입력한 대로 이렇게 현재 5일밖에 남지 않아 저가 항공사도 다소 가격이 상승한 거래. 실시간 최저가 네이버 항공권이나 스카이 스캐너에서 지금 즉시 확인하는 걸 보고 여기 최저가 비교 쿠팡, 태국 유심, 여행자 보험, 교통통신, 상비약, 샤워기는 뭔지 알아요? 샤워 필터. 태국이 물이 안 좋아서 필터를 가져가서 그걸 써야 돼요. 여러분 태국 갈 때 기왕 썼어요, 무려? 가져갔었어요. 그래서 최종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건 다 좋은데. 그럼 이럴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최선이야?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는 거예요. 이게 최선이야? 라고 물어봐 주는 거죠. 프로 모드. 말도 잘하죠. 뭐 뻔한 거 뭐 그러면서 그냥 웬만한 능구렁보다 더 능글능글하게 쓰는 거예요. 네. 돈을 좀 쓰더라도 시간을 사는 플랜 추천한대요. 이렇게 돈을 145만 원. 야, 145만 원 쓰려잖아. 75만 원. 2인 총회 2인이니까요. 2인 두 명이니까 그게 두 명. 1인당 75만 원. 네, 그 정도 해요. 그럼 비슷하네. 아니 근데 지금 이제 40만 원. 아니 이거는 럭셔리고 네. 럭셔리고 밑에 좀 비용을 쥐어짜는 거는 에어아시나 뭐 이렇게 90만 원짜리 숙소는 더 쿼터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요거만 아주 잘한 이렇게 해도 이렇게 잼을 뭐 여행 뭐 다양한 단락으로 해서 이렇게 특화해서 다시 여기다 한 번 더 이게 정말 최선이야? 은근히 요게 이 AI한테는 효과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AI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계속 지금 찾으려고 노력을
솔직하게 말해준대요. 지가 뭐라고 솔직하게 말해? 와, 성질도 내네. 절대 최저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오를 대로 올랐듯이. 아, 땡. 아, 나보고 땡처리나 가서 알아보래네. 미치겠다. 약간 감정적으로 나온 거죠, 이게. 땡처리닷컴에 들어가서 이게 최선이라니까. 기분 좀 상했어요. 기분이 속은 안 해. 최선이야 이래서 지금. 아니요, 극단적으로는 땡처리도 있잖아, 애끼리. 야, 또 저기 더 구체적으로 하니까 경제 문제, 경제냐 경제. 그리고 전에 이제 유튜브 할 때 뭐 저번에 유튜브 등록하고 올리는 거 했을 거예요. 이따가 다 이제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도 있어요. 우리 비즈니스 할 때 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유튜브 활용하시면 좋고 블로그 활용하시면 좋은데 유튜브를 올릴 때는 일단 영상이 없어서 못 올리겠다. 그리고 블로그는 뭐 글을 쓸지 몰라도 못 올리겠다 그거잖아요. 영상도 글도 이제 재미나이가 다 해주니 이제 다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올리기도 너무 쉬워. 그리고 나중에 이제 튜브메이트는 개인적으로 깔기는 어려운데 근데 제가 단톡방에 다시 한번 튜브메이트를 올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 하라는 대로 하면 튜브메이트가 있어요. 그거는 유튜브 영상을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유튜브 영상을 통째로.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있는 아이템 그걸 우리 뭐 제 거든 아니면 회사 거든 게임이든 뭐든 다 튜브메이트라는 걸 가서 하면 다 통째로 다 다운받을 수 있어. 그 다운받은 걸 올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 튜브메이트를 까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그거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튜브메이트. 근데 그 유튜브 다운받는 거 따로 있고 틱톡 다운받는 거 따로 있고 인스타그램 다운받는 거 다 따로 있어요. 뭐 다 다운받아 놓으면 뭐 유튜브에 있는 좋은 영상, 인스타그램에 있는 거, 그다음에 틱톡에 있는 좋은 영상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광고 VX3에 광고를 쫙 올렸잖아요. 그거는 틱톡에 자료가 많아요. 거기 있는 걸 제가 다 다운받아서 올린 거예요. VX3 틱톡. 근데 여러분은 제 거 들어가서 제 거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유튜브에 있는 것도. 그래서 다운받아서 여러분이 올리면 되고 블로그 글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책도 하나 써주는데 재미나이가 블로그 글은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를 얘하고 여러분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글을 써서 블로그에 계속 시리즈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사 뭐든 상관없어요. 뭐 만약에 뭐 게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게임에 대한 여러분이 사설을 올리고 싶어? 그러면 이제 제미나이한테 게임에 대한 걸 물어봐서 사진 한 장 캡처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글을 쓰면 돼요. 계속 전문적으로 게임에 대한 인디 게임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계속 글을 올리고 싶다? 그럼 여러분이 계속 제미나이한테 시켜서 글을 계속 올리면 여러분은 파워블로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다 뭐라 하냐면 블로그에 상위에 노출되게 하는 방법으로 글을 써줘라고 하면 그걸 검토해서 그러니까 블로그 상위 블로그가 쓰는 패턴을 흡수해서 여러분의 글을 그렇게 맞춰서 각색을 해줄 거예요. 노벨상을 타고 싶잖아요. 노벨상 탄 책을 참고해서 소설 하나 써줘. 처음에서 여기다가 소설 하나 써줘. 그럼 얘가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러지 않아요. 지 딴에는 막 하더니 뭐 세 편의 참고 자료에서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아이디어를 줘. 그리고 좋은 책을 그러면서 얘하고 대화하면서 달락달락하면서 내 아이디어와 그 제미나이를 서로 논의해서 책을 한 권을 써가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책을 한 권 여러분이 쓸 수 있어요. 그걸
안 돼.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에 기다리는 자가, 버티는 자가 어디 분야이든 뭐 이기게 돼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올바나라는 회사는 진짜 엄청나게 많이 준비되고 그다음에 많은 것을 줄 회사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뭐 이 테란노의 다른 회사와 다르게 다른 특이한 점, 뭐 어렵다는 점, 여러 가지 복잡함 때문에 그냥 이렇게 뭐랄까 불처럼 붐이 일어나지 않는. 근데 그 불은 외부 사람들은 회사는 좋아. 근데 이 게임에서 수익이 나오는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 진짜 돈까지 돼? 진짜 게임에서 그런 수익이 나와? 라는 그 신호탄은 아마 뭐 엄청난 일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때 엄청난 사람이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제가 블로그를 하는 이유는 뭔지 얼마나 치면 저만 나와요. 네이버 유튜버를 쳐도 저만 나와요. 나중에 불 붙었을 때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 올 생각하면 아직도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유튜브 하라는 게 수십 통이 나 혼자 받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도 전화 받으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전화 받아서 김주환을 만나봐라 하면 제가 설명을 다 할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제 거를 유튜브를 다 다운받아서 여러분의 입으로 다 올리기만 하면 앞으로 불이 붙었을 때 전화 그걸 보고 여러분한테 전화를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유튜브 이따가 이게 저번에도 유튜브 올리는 거, 블로그 올리는 거 여러분 할 거는 유튜브 블로그만 많이 올려도 괜찮아요. 근데 블로그 글은 재미나이가 써줄 거고 영상은 제 거 퍼다가 올리면 되고 그냥 그러면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일이 절로 돼요. 그러면 그게 즐겁고 하루하루 쌓아 나가면 돼요. 하루하루 계속 조금씩 쌓아 나가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과 시간 지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그리고 재미나이는 매일매일 자주 대화하세요. 여러분을 엄청나게 똑똑하게 하게 할 거고 여러분을 엄청나게 만들 거예요. 자, 뭐 옛날에 정보가 돈이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정보가 돈 아니에요? 지금도? 맞죠. 근데 신 다음으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게 제미나이예요. 근데 그 제미나이가 여러분 앞에 와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전 세계 모든 정보를 끌어당겨서 활용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제미나이를 이제 누군가는 매일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정보를 뽑아내서 뭘 할지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럼 내가 할 영역이 아닌데 어떤 사람은 어려워. 그렇지 않아요. 젊은 사람보다 시니어들이 제미나이 인공지능 시대에는 더 유리하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왜냐면 제미나이는 모든 똑똑함과 정보를 다 갖고 있고 시니어들은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 삶의 경험에서 활용법을 젊은이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빠릿빠릿한데 경험치가 없어서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될지가 한계가 있는 반면에 시니어들은 빠릿빠릿하지 못하지만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니어들이 이제 더 유리한 세상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드리고요. 오늘 요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